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영어 문법과 영작 공부 시간입니다. 자, 동사편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저번 시제에 우리가 이제 마쳤고요. 자, 형식과 시제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 문장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수동태, 태 간에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 영어로는 passive voice라고 하죠. passive voice인데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첫 번째로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자,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를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선 이제 능동태와 비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능동태, 수동태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자, 자 계속해서 능동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active voice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active, 능동적으로는 주어가 문장에서의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겁니다.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직접 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뭘 한다는 개념이 바로 능동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능동의 의미를 갖는 문장.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주어가 어떤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데 주어가 그 동작을 한다는 의미일 때는 그는 그때의 동사는 능동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동태 passive voice라는 것은 바로 반대로 주어가 있긴 있는데 그 주어가 동사가 나타내주는 어떤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 있지 않습니까? 이 동사 나타내주는 동작의 주어가 주체가 아니라 바로 대상,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동작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주어가 바로 또 뭡니까? 동작을 당하거나 또는 뭡니까? 동작을 받는 겁니다. 이런 피동, 피동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피동의 의미를 갖는 문장. 그때 동사를 우리 수동태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태와 수동태는 바로 뭡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주어가 동작의 주체냐 아니면 대상이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구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는 그 자전거를 수리했다. 자, 그럼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가 주어인데 그가 자전거를 수리했다. 어떻습니까? 수리하는 동작에 그가 주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어인 he가 동작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고치다, 수리하다, fix, 뭐 repair.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주어 동사 형태로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he repaired the bike. he repaired the bike. 자, 그 자전거니까 그가 있으니까 이제 더가 붙는 거 아시겠고 바로 이겁니다. 과거 시제. 시제 우리가 배웠고 자, bike는 무슨 역할? 목적어다. 그럼 문장 구조 딱 다 나오는 거죠. 이건 능동태 동사. 그럼 능동문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자전거는 그에 의해서 수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자전거가 주어예요. 수리하다는 동작의 주어인 그 자전거는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뭐예요? 주어인 the bike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고 그래서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 자, 과거니까 이제 be 동사는 was가 되는 거죠. was repaired. 그 다음에 이제 주체를 동작의 주체를 할 때 전치사 by를 쓴다는 거 여러분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the bike was repaired by him.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active 그런 문장 he repaired the bike하고 the bike was repaired by him은 뭐가 다르냐? 자, 굳이 요 문장 수동물 쓸 때는 이 주어를 강조할 때, 그죠? 일반적으로 능동문을 써야 되는데 굳이 수동물 쓸 때는 이 자전거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 의미상으로 좀 중요하게 여겨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수동문을 많이 쓰는 겁니다. 동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의미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제 수동문을 우리가 쓰는 거죠.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 자, 수동태 기본형으로 한번 같이 보죠. 자, 수동태 기본형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be 플러스 과거분사 다음에 주체를 나타내는 전치사 by와 함께 전치사의 목적어 요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요 사이에 뭐 다른 어떤 표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가장 기본 골격은 주어 be 플러스 과거분사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나타낼 때 전치사 by. 이것도 원칙이 by고 그 밖에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by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 자, 그가 주어져. 사랑을 받다. 어떻게 됩니까? love의 바로 뭐예요? 대상이죠, 그가. 그러니까 무슨 태? 바로 수동태가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돼요? He was loved by everybody. 그러면 여기서는 he하고 everybody인데 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he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의 대상이지만 everybody보다는 he가 더 의미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문으로 쓰는 거죠. He was loved by everybody. 이해가 되시죠? 굳이 수동태를 쓸 때는 주어로 쓰이는 것이 동작의 대상이긴 하지만 더 의미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때.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은 콜럼버스에서 발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견된 거니까 discover라는 동사에 미국은 America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그럼 굳이 이렇게 수동태 쓸 때는 America가 더 의미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콜럼버스보다는 발견한 사람보다는 발견한 아메리카가 더 의미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때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was discovered. 그럼 이걸 능동문으로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콜럼버스를 주체가 주어 자리일 때는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Columbus discovered America. 그냥 그렇게 삼형식 구조로 되는 겁니다. Columbus discovered America. 수동문을 댈 때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수동태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 모든 것이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자, 파괴하다 보니까 destroy죠. 근데 모든 것 everything이 파괴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파괴한 주체는 바로 뭡니까? 전쟁이죠. 이건 대상이고, 근데 대상을 주어자로 넣어보니까 봐요. Everything was destroyed by the war. 이거 되는 거죠. Everything was destroyed. Everything was destroyed by the war. 그러니까 everything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더 파괴됐다는 것이 더 의미상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죠. 전쟁보다는. 그러면 능동문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The war destroyed everything. 이게 되는 거죠. The war destroyed everything. 그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이제 능동문을 쓸 때는 the war를 더 강조하는 거고 의미상으로 the war destroyed everything. 모든 것이 파괴돼 모든 것을 더 강조할 때는 수동문을 쓰는 거고 everything was destroyed by the war. 이해되죠? 자, 부정형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현재 진행 저번에 진행형의 시제도 마찬가지지만 비동사 다음에 not이나 never가 오는 겁니다. 자, 진행할 때는 현재 분사였지만 수동태에서는 과거 분사라는 것만 다른 것 뿐이죠. 자, 이 가게에서는 맥주를 팔지 않는다. 자, 맥주가 더 의미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때는 이 가게보다는 맥주가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beer. 자, beer 어떻게 됩니까? 자, 뭐예요? 팔다가 sell이니까 is sold를 자, 적절하게 반영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Beer is not sold in the store. 자, 그 다음에 in the store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사람이죠. 파는 주체는 사람인데 중요하지 않죠. 가게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buy them.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대수는 안 쓰죠. 왜? 중요한 것은 맥주다 말이죠. 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맥주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태를 쓴 겁니다. Beer is not sold. 되세요? 이해되시죠? Beer is not sold in the store. 자, in the store는 말입니까? 부사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부사구가 이렇게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일요일에는 점심 식사가 나오지 않는다. 자, 점심 식사가 중요한 포인트다 말이죠. 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공되지 않는다니까 serve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on Sunday 이렇게 하면 요건 부사구로 따라오면 되겠고, 그럼 제공하는 거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lunch, 그죠? lunch is not served on Sundays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lunch is not served on Sunday. 이 다음에 by them이 생략된 거죠. by them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왜? 없어도 그만이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by them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의미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사구고 시간 부사구고 이게 동사, 그 다음에
주체를 나타내줄 by them이 있는데 생략된 것뿐이라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장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주체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단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것뿐입니다. 생략한 것뿐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인데 그 조동사가 만약 쓰인다면 조동사가 쓰이는 수동태에서는 자, 위치입니다. 조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 오고 그 다음에 be. 조동사 다음에 항상 원형이 와야 되니까 be. 그 다음에 과거분사 쓰는 거죠. 그러면 만약 조동사에 쓰인 문장이 부정문일 땐 요 not이나 never가 여기 오면 되는 겁니다.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be 사이에. 아시죠? 긍정일 때는 조동사 be 과거분사고 부정문일 때는 조동사 부정어 be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그럼 지키다라는 동작의 규칙이 바로 뭡니까? 대상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지키는 거죠.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거죠. 그럼 지키다라는 동작에 사람은 주체지만 당연히 여기서는 규칙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must란 조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These rules, 이 규칙들은 지키다. 어떻게 해요? 자, 이 동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영작 하나 하시면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These rules must be obeyed, 또는 must be observed. 그 다음에 by, 이게 생략된 겁니다. as가 될 수도 있고 뭐 by them이 올 수도 있고 by 뭐 we가 by 뭐 힘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칙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를 쓴 것뿐이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생략된 겁니다. must be obeyed. 자, must 조동사 다음에 원형 be obeyed.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차는 전기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움직이는 뭡니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바로 뭡니까? 움직이다는 동작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차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서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어떤 그 개념인지, 주어가 동작의 주체인지 대상인지. 자, 전기로 하면 뭡니까? electric이죠. by electricity 또는 with electricity. 자, 움직이다 drive 또는 뭐 move를 써도 되고 by electricity. 자, 이거는 전기로 하는 부사구예요. 이거는 자, 이게 주체가 아닙니다. by가 주체를, 여기서 by는 주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This car can be driven. 자, 조동사 can이 왔죠? 그 다음 be 원형, 다음에 자, 이때 by는 주체를 나타내는 by가 아니고 by 뒤에 뭡니까? 사람이 생략된 겁니다. 이 뒤에 by 뭐뭐가 있는데 그게 생략된 거. 이거는 주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일 때는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This car can be driven by electricity, by us 또는 by me, by him 이런 식으로 그 차를 움직이는 거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이 이제 이걸 주체로도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용상으로는 by를 주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by 어떤 사람이란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전기가 이 차를 움직인다 그런 개념을 나타낼 때는 여기 이제 주체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앞에 주어와 동사의 개념만 그 비교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조동사가 쓰인 문장의 수동태. 자, 계속해서 당신의 보고서를 정오까지 끝내야만 한다. 보고서는 그러니까 보고서가 사물인데 어떻게 끝냅니까? 사람이 보고서를 끝내는 거지. 근데 보고서가 어쨌든 주체로 나와 있어요. 주어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보고서 끝내는 건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당신이겠죠. 근데 굳이 뭡니까? 당신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아도 내용상으로 뭡니까? 수동사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끝내다. finish. 뭐뭐야만 한다니까. You're by noon finished. 자, should. 자, 이걸 여러분 적절하게 한다면 your report should be finished by noon. 그 다음 by you가 생략된 거 아니죠. 굳이 안 써도 우리가 you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your report가 있으니까. 그죠? 그 굳이 안 써도 될 때는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your report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Your report should be finished. Your report should be finished by noon. 그 다음에 by you.
by you는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정오까지는 그러니까 by 늦어도 이때 by는 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입니다. 늦어도 뭐뭐까지는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by가 여러 개 쓰일 때는 각각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쓰임새가. 자, 계속해서 자, 수동태 시제벌 형식. 자, 시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능동에서 시제를 배웠어요. 자, 현재. 자, am 주어가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m, are, is 다음에 과거분사 하는 거. 자, 현재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am, are, is 과거분사. 자, 이 방은 매일 치워진다. 매일 청소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방은 매일 청소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this room 자, 뭐예요? is cleaned가 되겠죠. is cleaned every day by them이 생략된 거죠. 그죠? by 누구누구가 생략된 겁니다.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This room is cleaned every day by 뭐뭐뭐. 아시겠죠? This room is cleaned every day. 그의 편지는 영어로 쓰여진다. 자, 그러면 누가 쓰는 겁니까?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편지가 영어로 쓰여진다는 게 이제 전달하고자 싶은 내용이에요. 그럼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부사가 되겠죠. In English. 영어가 쓰는 게 아니죠. 영어가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쓰는 거지. 영어는 단지 뭐예요?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English가 뒤따라오면 되겠죠. His letter 어떻게 해요? His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by him이 생략된 거라는 말이죠. His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His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is written. 아시겠죠? His letter is written in English. 자, 이건 부사고다 말입니다. 자, 과거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요? was나 were 다음에 과거분사죠. 그죠? was나 were 다음에 과거분사. 그녀가 어제 개한테 물렸다 말입니다. 물린 거예요.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bite, beat, beaten. 자, she was beaten by a dog yesterday. 이거죠. she was beaten. She was beaten by a dog. 어떤 개한테? 특정한 개가 아니라 어떤 개한테. 그죠? 그러니까 she was beaten by a dog yesterday. yesterday는 부사로 뒤에 쓰인 거고. yesterday는 뭐 이게 앞에 올 수도 있고. yesterday she was beaten 이렇게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동태를 나타낸 겁니다. was beaten 과거분사. 자, 당신의 고양이는 그녀에 의해서 부엌에서 발견되었다. 당신의 고양이가 그녀에 의해서. 자, 이거는 그녀를 강조하죠. 그녀가 필요한 거니까 이때는 by her가 있어야겠죠. 부엌에서 발견됐다. 고양이가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our cat 그 다음에 뭐니까 was found in the kitchen by her. 이때는 왜냐하면 발견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by her가 들어간 겁니다. Your cat was found in the kitchen은 이제 장소 부사고로서 이제 뒤에 요 사이에 수식하는 거고요. 사이에서. 그러니까 your cat was found in the kitchen by her. 아시겠죠? was found. find 수동태 was found. 그럼 이걸 능동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she를 자,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을 이제 주체를 주어 자리에 오면 she 어떻게 돼요?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found. She found your cat. 이러면 되는 거죠. in the kitchen. She found your cat in the kitchen. 그럼 능동문이 되는 거죠. She found your cat in the kitchen. 아시겠죠? She found your cat in the kitchen. 자, 그 다음에 미래는 will이나 shall 다음에 be 플러스 과거분사. will이나 shall 다음에 be 플러스 과거분사. 그 노래는 우리가 부를 것이다. 자,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것이다. 자,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주어를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어를 잡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보죠. 자, 그 노래를 주어를 잡으면 the song. 자, 그 다음에 will be sung. 그죠? The song will be sung by us. 그럼 되겠죠. 우리에 의해서 불려지는 겁니까? will be 자 sing, sang, song 어떻게 돼요? The song will be sung by us.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주어로 잡아준다면 어떻게 해? We will sing the song 이렇게 되거죠. Will sing the song. 만약 우리 주체를 주어 자리에 놓으면 능동이 되니까 그냥 we will sing the song 이게 능동문이 되는 거고, 이건 수동문 the song을 더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의미상으로 그 노래가 우리보다는 좀 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The song will be sung by us. 아시겠죠? 모든 학생들이 파티에 초대될 것이다 말이죠. 모든 학생들이 파티에 초대될 것이다. All students, 그죠? 초대하다, invite니까 A to B, A를 B에 초대하다. 자, 이 표현을 이용하시면 되고, all the students 어떻게 돼요? All the students will be invited to the party. 그러면 초대하는 주체는 뭡니까? By 뭐뭐죠? By you, 뭐예요? Him, 뭐 그 사람에 의해서 또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근데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Will be invited to the party. 그럼 to the party는 부사구로서 invite를 꾸며주고, 이렇게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All the students will be invited to the party.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형. 자, 비동사 진행을 쓸 때는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이제 수동인데 그 사이에 be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being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동사와 과거분사의 수동태 패턴 사이에 진행형이 들어가면 이거는 뭡니까? 동작의 진행이다 말이죠. 근데 진행인데 앞에는 주어가 대상인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집이 그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는 중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건축되고 있는 중이니까 집이 대상이죠. 근데 지금 뭡니까? 건축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진행형. 그럼 그에 의해서 이게 주체죠. 자, 어떻게 합니까? 건축이다 construct이라는 동사를 여러분 이용하시면 되는데, the house, build 이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be being built 이겁니다. be being built. The house is being built by him. 이거죠. The house is being built by him. The house is being built by him. 자, is being built. 자, being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뭡니까? 건축 중에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건축 중이다 이 말입니다. is being built by him. 자, 그의 새 소설은 지금 인쇄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새 소설이 지금 인쇄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쇄는 print라는 동사 쓰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His new novel 어떻게 해요? is being printed now. is being printed now. 아시겠죠? 그럼 인쇄하는 거는 뭡니까? 출판업자가 인쇄하겠죠? 인쇄업자가. 당연히 인쇄업자 인쇄하니까 by 다음에 뭐뭐 인쇄업자 print 뭡니까? 뭐뭐가 있는데 그 중요하지 않다. 별로 뭐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된 것 뿐이다 이 말이죠. 생략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his new novel이.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being이 들어가는 거, 진행형 being 첨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만약 능동형, 이 문장을 능동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힘이라면 그에 의해서 지금 인쇄 중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he. 그가 뭡니까? 주어로 와야 되겠죠? he. 그 다음에 진행형이에요. 그대로 진행형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is 뭡니까? 프린팅이 되죠. 이번에 현재 완료. is printing his new novel. 그럼 이거는 능동형 진행형이 되죠. he is printing his new novel. 그가 지금 그의 새 소설을 인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죠. 능동형일 때 이렇게 쓰고 수동형일 때는 being이 들어가고 과거분사. 아시겠죠? 자, 이번엔 완료형. 완료형 수동.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완료 시절 배웠는데 현재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자, 그런데 그거는 being만 들어가면, 그 사이에 being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have나 has나 had 다음에 been, 그 다음에 과거분사. 형태는 요거예요. 자, have나 has 현재 완료죠. 그 다음에 had 플러스 pp, 근데 그 사이에 being이 들어가면 된다. 그 차가 그에 의해서 세차 다 되었다. 세차가 다 되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세차되다. wash죠. 세차다. wash the car인데 the car가 맨 앞으로 나오니까 the car has been washed. 그럼 이거는 뭡니까? 동작이 완료된 거죠. by him. 현재 완료에서 동작이 완료된 말입니다. 동작이 다 완료된 거예요. 세차가 다 된 겁니다. The car has been washed. 아시겠죠? The car has been washed by him.
자, 그 문제들은 너에 의해 마침내 해결되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마침내 해결되었다. 자, 어쨌든 이제 영어를 만든다면 the problems, the questions 마침내 at last solve 해결되다 solve. 그럼 어떻게 돼요? The problems have been solved at last. 그 다음 뭡니까? by you 이렇게 되는 거죠. The problems have been solved. 왜 have been solved냐? problems가 대상이니까. 그래서 bean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have been solved. 주체는 you고 대상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수동태. 마침내 이거 그러니까 동작의 완료죠. at last 부사고. 자,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영작을 하면 되는 거죠. 정확한 문장 문법에 따른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자, 수동태에서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마지막 파트에서 자, 수동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by 다음에 이거를 생략하는 것을 계속 봤어요. 그럼 어떤 때 이렇게 생략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 수동태에는 행위의 대상을 강조하는 구문이 있다 말이죠. 행위의 대상, 즉 대상이 주어자료는 행위의 대상을 의미상으로도 강조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 행위의 주체는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입니다. 따라서 수동태 문장에서 by 플러스 주체를 나타내는 by 플러스 목적어의 행위자 표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체보다는 대상이 더 의미상으로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예 생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때? 자, 행위자가 일반인, 위나 유나 대나 원 등 일반인이 주어올 때, 그러니까 일반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한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곳에서는 수점 말에 소들이 키워진다 말입니다. 그럼 키우는 건 당연히 뭐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키우는 거니까 굳이 안 나타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나타내 없는 게 아니라 안 나타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키우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 수점 말의 소들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housands of some cattle 키우다, raised.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Thousands of cattle are raised here. 그 by them이 생략된다 이 말이죠. 그죠? Thousands of cattle are raised. 굳이 by them을 안 써도 당연히 사람들이 키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인 경우, 일반인이 주어인 경우. 맞아. 자, 캐나다에서는 불어와 영어가 모두 사용된다. 그럼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 사람들이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특정한 누군가 아니라 그건 전체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이니까 굳이 안 나타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n Canada 자, 불어와 영어 둘 다니까 both French and English 하면 되겠죠. 언어를 말하다 speak을 쓰면 되겠고 in Canada. 자, 여러분이 영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주어는 both French and English가 되겠죠. both French and English.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re spoken in Canada by 캐나디안은 뺐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니까. are spoken in Canada. 아시겠죠? 생략된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both French and English are spoken in Canada.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행위자가 불특정인, 아까는 일반인이었는데 이거는 불특정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특정인이 아니거나 또 확실하지 않을 경우,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쓸 수가 없죠. 자, 버터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누가 보관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버터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지 누가 보관되는지 불특정하다 이 말이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보관하다, keep. The butter is kept in the refrigerator. The butter is kept in the refrigerator. by 뭐뭐가 좀 없는, 생략된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The butter is kept in the refrigerator. 자, 불특정인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행위자가 뭔지 모르죠. 그 사고, 그죠?
누가 그 사고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accident. 그 사고를 일으킨 게 누군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불특정하고. 그때는 수동태를 쓴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또 생략해 저기 주체를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